자, 그래서 아까 이 공자의 말씀을 전이라고 했는데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이 도울 찬자를 썼거든요. 네. 공자 아까 육경을 정리하시는데 제가 찬주역이라고 썼어요. 이 찬자가 이게 바로 도울 찬자예요. 네? 복의시는 자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문왕 주공은 연역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공자는 찬역자다 그냥 설명을 붙인 분이다. 도울 찬자, 주역의 도를 그냥 도와주신 분이다. 해설서라는 뜻이죠. 그러죠? 그래서 식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할 때 이 익자가 이게 날개익자예요. 날개익자. 새가 몸뚱이가 저 창공을 나르려면은 날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날개는 이 몸을 띄우기 위한 도익, 그죠? 도울 수 있는 거다. 익자를 붙인 겁니다. 공자의 글을 익이라는 말 붙인 거예요. 날개 익자. 이 식익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종류 이렇게 나눈 걸 보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나누는 것은 저희 조부님께서 나누시는 걸 갖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주역은 문왕의 말씀을 그걸 단이라고 해요. 단. 주역에 보면은 단활하는 데가 있어요. 단활하는 데가. 이걸 단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걸 단전이라는 말을 써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예요. 이게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 예를 들어서 충천 건괴에 여기에 괴 아래 맨 처음 뭐부터 써있냐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 요 글자를 단이라 하는 거예요. 요건 괴상이고, 그 다음에 또 상활하는 데가 있어요. 상활. 이게 또 공자의 말씀이에요. 상. 이것은 또한 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공의 말씀. 요 상전에는 우리가 좀 유념할 게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있고 소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소상이 있어요. 소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소상입니다. 요 대상은 상활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상활한 곳이. 하나는 이 복의시의 이 괴상,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제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라고 하는 그 상활이라고 써있는 곳이 있어요. 요게 이 전체의 상을 두고서 공자가 설명한 구절인데 그걸 대상전이라고 합니다. 대상전. 그 다음에 또 여기 각각의 이제 주공이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라고 이게 상활, 잠룡, 무룡은 양제하야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설명을 붙였어요. 이건 작은 효에 대한 상이에요. 효에 대한 상. 대상은 괴에 대한 상전이고 소상은 효에 대한 상전이에요. 어쨌거나 이 상전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괴와 곤괴. 여기 문원이 있어요. 문원. 문원전이 있어요. 문원전. 문원왈 하는 데가 있어요. 딴 데는 없고 건괴와 곤괴만 있습니다. 건괴와 곤괴. 이것도 각각 하나씩 해서 공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는 단전과 상전, 건괴 문원, 곤괴 문원 요 네 가지가 경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여기 요 뒤에 끝부분 요만큼 여기 6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해서 12기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계사. 계사에 상전이 있고 하전이 있어요. 상전이 있고 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괴전이 있어요. 설괴전. 네, 설괴. 네. 여기 설괴에 이제 우리가 주역이 기초적인 것들 이게 다 담겨 있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면서 주역 경문을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괴가 있어요. 석괴. 석괴에 상전이 있고 하전이 있어요. 석괴에. 그 다음에 잡괴. 잡괴가 있어요. 이게 10가지죠. 그죠? 단전, 상전, 건괴문헌, 곤괴문헌. 요게 이제 경문 속에 있는 것이고, 6가지. 계사, 상전, 하전, 설괴전, 석괴, 상전, 하전. 이 석괴는 그냥 순서별로 쭉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괴를 니들 막 섞어놔가지고 설명한 거. 잡괴전. 이 6가지가 요 안에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12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계사 상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 다 주요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유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단의요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길흉이 생의요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니 변화 현이라. 자,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 했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천지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건곤이 정어요. 여기 건곤은 괴이름 건, 괴이름 곤자예요. 예. 그러니까 천지가 있다면은 하늘이 높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천지의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그냥 천지의 그 모습을. 그러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곤은 주역상의 용어예요. 건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주역적인 용어로 포장을 하자면은 건괴와 곤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주역상의 용어입니다. 하늘에 이게 있으면 주역에도 이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존, 지비하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래서 건곤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복귀팔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외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지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죠. 천존 지비하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해져 있고. 네. 사람 신체에서도 건의 수요 곤의 복이에요. 네. 하늘과 땅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 여기서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고 이진하니 낮고 높음으로써 펼쳐져 있으니. 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높고 낮으면 들쭉 날쭉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사가 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니 귀천이 우유요 귀하고 천함이 자리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 귀천이라는 용어는 주역상의 용어예요. 이게 비고이진 낮고 높음으로써 펼쳐져 있다 하는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우위로서 뭐 사회적인 우위가 됐던 어떤 도덕적인 우위가 됐던 우위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주역적으로 표현한다면 귀천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사요와 사묘자리를 놓고서 귀천을 얘기할 때는 사요가 귀한 자리고 사묘는 천한 자리입니다. 이효와 사묘로 말하면 사묘는 귀한 자리고 이효는 천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데서 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정, 유상하니 강유, 단이요.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 우리가 동정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이게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한다, 정한다. 우리가 1년 44계절을 놓고 얘기할 때 봄, 여름철에는 만물이 무에서 이제 유로 막 싹 더 자라죠. 이 봄, 여름철을 동정으로서 표현하자면 동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을, 겨울에는 이제 성장을 멈추고 결실을 맺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죠. 요걸 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 그러면은 이 동정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어떤 형체가 움직이느냐 그치느냐 요걸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고요히 그친다. 고요히 그친다 하는 얘기. 마음을 고요히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귀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눈귀입을. 사람은 마음은 눈귀 여기에 영매에 있어가지고 눈을 열어놓으면 벌써 마음이 눈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저건 뭐 가방, 의자, 책상 벌써 아무리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으려고 해도 벌써 이 마음이 저 대상과 사귀는 거예요. 요게 움직일 동자예요. 동한다는 얘기가 마음이 동한다는 말 쓰죠. 요건 벌써 대상과 사귀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유에 그쳤다는 얘기는 사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정이라는 말, 눈을 열었을 때는 동이 되는 것이고 눈을 닫았을 때는 고요히 그치는 모습이 되지요. 그러니까 역시 주역 속에서도 강과 유가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강과 유가 판단이 된다. 우리가 이 음양이라는 용어도 있지만은 강유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게 주역적인 용어예요. 주역적인 용어. 강유라는 표현은 양효를 이걸 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효를 유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기운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의 그 기운이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유라는 건 뭐냐? 이제 형질로서 만져서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질로. 자, 그래서 세상사는 다 동정으로서 항상함이 있으니 바로 주역 속에서는 양꾀와 음꾀로서 강과 유로서 판단이 되고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방으로서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할 수 있죠. 방은 유로서 모이고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방은 유로서. 토끼는 토끼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다 같이 유로서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다 길흉이 또 거기서 함께 오는 겁니다.
방은 유로서 모이고 물은 같은 무리로서 나누어지니. 예,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속에서 사족이 있고 농족이 있고 그죠? 공족이 있고 상족이 사농공상으로 또 나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무리군부는 바로 그 속에서 또 나누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방위유치는 또 합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방위유치코 무리군부는 이게 끼리끼리 논인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흉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길하다 하는 것은 이게 선비사자에 이불자를 붙인 겁니다. 선비의 말은 늘 바른 말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죠? 추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길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아까 이게 음양이 사귀려 했자죠. 이 세상은 다 음양이 사귀려 있어요. 늘 그 사귄 음양이 늘 변통을 해야 됩니다. 변통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더기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네. 변통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통할 줄은 모릅니다. 흉이 오는 겁니다. 자, 또 이게 기륭이라고 하는 건 주역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륭은 어디서 오느냐? 유유상종에서 오는 거예요, 유유상종.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요. 나하고 얘기할 때 다 예를 갖추고 안색을 선하게 하고서 이렇게 대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끼리끼리 논의는 그 무리들을 보면은 대략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남편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 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은연중에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 이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 그 사람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고, 그죠?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어찌 보면 앞으로는 직원들을 이렇게 택할 때에도 그 사람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참고사항을 하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요새 취업대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취업대 되면 술도 먹여보고 예. 하면서 그런 거 소개인거 파악하는 예. 그냥 고수도 한번 쳐보고. 네, 술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술을 통해서 예. 이 말 나오는 거, 예, 말이 예. 많다, 그게 실수가 많고 하듯이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느 부류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써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방이 유치코 무리 군분하니 여기서 기름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끼리끼리 놓이는 데서 기름이 생긴다. 제천 성상코 제지 성행하니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이건 뭐냐면 하늘의 1월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성신. 땅에 있어서는 형질을 이루니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산천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천초목. 그죠? 예. 그러니 여기에서 변하고 화하는 이치가 나타난다. 예. 나타나니라. 우리가 이 태극의 이치, 세상사는 태극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사는 우리가 하루도 마찬가지고 하루도 보면은 이게 양이고 음이에요. 컴컴한 한밤중에 자시가 딱 되면은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 잘 때 엎드려 자지 말라고 그러죠. 누워서 천기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천기를 받으라. 점점 이제 양이 생기기 시작해서 밝아져요. 이제 하늘이 열리면 이제 축시가 되면 땅이 열려요. 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시가 되면 이제 땅도 이제 천기를 받아가지고
부옇게 이제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길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물로 천기를 가장 민감하게 받는 동물이 뭐냐면 닭이에요. 그래서 닭을 계명축시다. 닭이 축시에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이 꺾여 하고 천기를 딱 느껴가지고 그냥 울어 제끼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날이 밝는구나. 인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개여자, 인생어인, 천개여자, 집여거축, 땅은 축시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어인 하는 거예요. 인생어인, 사람은 인시가 되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밝아질 때 한낮이 되면 가장 밝은 때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미시가 되면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미시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글자도 보면은 날자에 미자 쓴 거예요. 어두운 자예요, 이게.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면은 하루의 형상을 표시하면 어때요? 태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하루의 형상을. 그렇잖아요?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도. 한 달도 보면 달이 점점 차고 기울어져요. 15일 간격으로. 점점 찼다가. 그 다음에 또 기울어져요. 이거 딱 태극이 치요. 결국에는. 1년도 마찬가지겠죠. 자, 1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129,600년도 그렇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 선비들은 찰나지간, 순간 속에서도 태극의 이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해요. 순간 속에서도 태극의 이치가 있다.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태극 밖으로 못 벗어나요. 공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태극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극 속에서 다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태극의 이 원리를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진리죠. 허상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리다 이거예요. 허상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문명의 어떤 위대한 발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동양 철학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극의 역사에서부터. 태극의 원리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사람의 이 마음자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양이 생하는 것을 요걸 변이라고 합니다. 변. 양이 극한 데서 음이 생하는 요것을 화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이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 이것을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 여기서 양기가 점점 많아지죠? 기운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불어날 식자. 식.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죠?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이 점점 사라져요. 이걸 뭐라 하냐? 소라고 하는 거예요. 소. 사라질 숫자. 그러니까 너 요즘 소식이 어떠냐 하는 얘기는 먹었어요. 너 요즘 음양지사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음양지사가 어떠냐? 이걸 자취로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자, 무에서 유로 나오는 이치, 요걸 신이라고 해요. 신. 없는 데에서 호리호리 나타나요. 땅에 봄력이 되니까 땅 속에 있던 것들 다 땅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이게 신이에요. 신이 발현하는 이치. 이게. 네? 꼭 흰옷 입고 희덕거리는 것만 신이 아니고, 네? 네. 이게 자취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로서 무로 들어가는 이치, 이걸 귀라 하는 거예요. 귀. 이건 양을 주장하기 때문에 혼, 음을 주장하는 자리는 백,
바로 이것이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떠 있고 땅에는 산천초목이 늘어서 있고 한 여기서 서로 간에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음양의 기운이 예, 소식하고 예? 여기서 사시사계절이 운행되면서 어떻습니까? 신이 됐다가 귀가 되기도 하고 다 이게 그죠? 예, 불신왕래를 하는 거죠. 변화하는 이치가 여기서 나타난다. 요 맨 첫 구절은 바로 지금 상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자연의 이치가 이러니까 주역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문구를 보면은 음양으로 딱 짝이 되도록 딱딱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귀팔괴가 그런 이치예요. 복귀팔괴가. 여기 보면은 지금 순서가 1건천, 2태택, 3리화, 4딜레, 5손풍, 6감수, 7간선, 8본지 처음 주역 공부하시는 분은 요건 이제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걸. 이게 바로 태극에서 태극이 생해가지고 음양이 생하고 사상 8개가 이루어지는 이치예요. 이게. 예. 근데 여기 1번천, 2태택, 3리화, 4딜레인데 5손풍을 여기다 딱 놨어요. 그냥 한 바퀴 빙 돌아가지 순서를 왜 5를 여기다 놨을까? 5손풍을 여기다 놨을까? 이렇게 둠으로 해서 5, 6, 7, 8을 하다 보니까 1, 8이 9, 2, 7이 9, 3, 6이 9, 5, 4가 9. 건괴가 전체가 다 변하면 곤괴가 되죠. 택괴가 다 변하면 간괴가 돼요. 요 2괴가 다 변하면 간괴가 돼요. 전체 반대의 괴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보고서 복귀팔괴는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 음양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음양으로 짝해져 있구나.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복귀팔괴를 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음양으로 짝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귀팔괴 하나를 놓고서도 체감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음양이 짝해 있다. 그러면 음양이 서로 딱 짝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느냐. 한밤중에 남녀 방안에다가 딱 두면은 어떻게 되냐. 서로 사귄다. 이게. 그래서 아하, 이 복귀팔괴는 교역의 이치가 있구나. 사귈 게 없다. 교역의 이치가 있구나. 교역의 이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양이 서로 함께 하다 보면은 변해요.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변액의 이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이 복귀팔괴 속에서는 네? 그냥 음양이 죽은 물건처럼 그냥 딱 마주대하고 있다 요거만이 아니고 아, 이 속에서는 변액의 이치도 있고 교역의 이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요 구절이 이 복귀팔괴에 변화하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변화현이라 하는 거죠. 변화현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고로 강유, 상마하고 강과 유가 상마해요. 지금 여기는 강이죠. 건괴는 강이에요. 곤괴는 유예요. 예, 그죠? 양괴, 음괴니까. 이걸 주역상으로는 강이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기운으로 얘기할 때는 음양으로 얘기하지만 주역에서는 이 음양을 요 형제를 갖춘 요도 뜻을 괴를 갖고 얘기할 때는 강과 유로 얘기를 해요. 강과 유. 강유가 이게 서로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이 되려면. 강유가 상마한다. 이게 맞자가 무슨 맞자예요? 이게? 비빈 맞자예요. 아, 남녀지간에 서로 마찰하고 비벼야 예, 거기서 뭐 자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강유, 상마 하며 강유가 상마에서 이제 팔괴가 이루어지는데 또 팔괴끼리 상탕하야. 탕자가 무슨 탕자야? 움직일 탕자예요. 이게 분탕질할 탕자예요.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강유가 서로 마찰하고 팔괘가 서로 분탕질하야. 그래서 고지 뇌정하이며 고지 뇌정하이며 고자가 북두드릴 고자예요. 북두드릴 곡. 북돋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명이 돋는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이 생한다. 아까 여기 음에서 양으로 나오는 이 이치를 신으로 얘기를 했죠. 봄녘에 우레가 우르르 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따라가지고 그냥 땅속에다가 다 올라온다. 이게 경칩이 놀랄 겸 칩거할 칩거에다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다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북. 우리가 옛날에 전쟁터에 진격할 때는 이 소리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대중들에서 아무리 장수가 목소리가 우렁차도 진격하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되지? 북을 두드리는 겁니다. 북을 두드리면 막 진격하는 거예요. 퇴각할 때에는 쇠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을에 쇠소리. 가을에 금소리로 마무리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는 자리. 에? 북소리는 진격하는 자리고 쇠소리는 물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지 뇌정이에요. 뇌정. 여기 뇌자가 우레래자입니다. 우레로 인해서 만물이 같이 소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아까 이거 복귀팔결라고 했어요. 네. 복귀팔결은 건때부터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문왕팔결은 이제 뭐부터 얘기하느냐? 제출, 호진하약, 동방이 tim께부터 얘기해요. 제호, 손하이며 상견호리하이며 치역호곤하이며 열언호태하이며 전호곤하이며 노호간하이며 성언호간하이라. 한 바퀴 삥 도네 이렇게 tim께부터 우레를 뜻하는 tim께부터 얘기해요. 이게 문왕팔괴예요. 문왕팔괴. 요 문왕팔괴로서 이게 한 바퀴 삥 놓으니까 요것도 뭐라고 하냐?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게.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여기 복귀팔괴는 음양이 대대하고 있다. 서로 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여기는 기운이 이제 유행하는 자리예요. 기운이 유행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사계절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때 복귀팔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왕팔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문왕팔교 속에서 기운이 유행하니까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이고, 자, 우리가 철학에서는 방위와 시간이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여기서 이루어지지만은 여기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여기서 함께 이루어져요. 방위와 시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우리가 이거를 언덕을 하는 거 딱 맞아요. 언덕을 세우면은 여기서 대개 방위와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아침에 태양이 동쪽으로 이렇게 떠요. 뜨면은 동쪽은 양기가 생하는 방향이겠죠? 네. 양기가 생하는 방향이에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태양이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양기가 충만하게 받는 곳이죠. 그죠? 서쪽으로 지면은 이제 동쪽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여기는 음기가 생하는 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은 늘 그늘져요. 그죠? 늘 그늘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쪽이요. 북쪽. 음이 극한 곳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하루를 통해서도 1년이 돌아가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1년이 돌아가는 위치. 이쪽은
양기가 생하는 쪽이니까 오행으로 보면 동방이 목기요. 동방이 목기. 나무는 양이 점점 발산하는 모습이에요. 양이 발산하는 모습. 여름이 되면은 양기가 충만해요. 한낮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철에 불기운이에요. 불기운.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네요. 자, 목하고 금하고는 뭔 차이일까? 목은 밖으로 발산하는 성질이 있지만은 금은 안으로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안으로 수축.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금기운은 말하자면 갑을 경정 무기 겸할 때 이 경자가 바로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발산되다가 여기서는 이 발산의 성질을 고쳐가지고 이제 안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자는 고칠 경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경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 바꾸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 숫기운이죠. 숫기운. 그래서 자꾸 동쪽에 해도는 쪽 여기 이제 동방이에요. 동방. 또는 남방이고 서방이고 북방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하나를 놓고서 우리는 시간도 알 수 있고 방위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아침에 딱 쏘을 때 이쪽으로 그늘이 지면 아 이쪽이 서쪽이구나. 그죠? 남쪽, 동쪽, 북쪽 이렇게. 요걸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대기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작대기. 작대기를 세우고 요걸 주표라고 합니다. 주표. 주표라는 것은 쌍투일자를 써요. 원래 요 작대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주역 배라고 하는 것이 이 쌍투일자에다가 정복자를 썼어요. 쌍투일자 정복자를. 말하자면 이 정복자는 이렇게 쭉 그으면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에요. 천지 통할 본자에 천지사의 어느 하나를 탁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헤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표를 갖고 태양이 운행하는 이치를 헤아린다. 예. 이 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요 문왕팔괴를 아하 여기는 동방이 목이니까 진괴, 손괴는 여기 목이에요. 오행으로 이거. 나중에 이거 오행으로 구분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건 목이다. 다만 요 진괴는 양요 하나 있는 게 주장이 되니까 요게 양목이고 요건 음요 하나니까 음목이에요. 그 다음에 불은 이어줄게가 이게 불이에요. 오행으로 말하면 팔괴를 오행으로 붙이면은 이어줄게는 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태괴와 건괴가 요게 금이에요. 태괴와 건괴가 요건 음이 하나 있으니까 음괴예요. 음금. 요건 순양이니까 양금. 요 간중리는 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음양이 바뀌어지는 음이 큰 양이 생하고 양이 큰 음이 생하는 음양이 바뀌어지는 요 변하는 자리에 토로 뒀어요. 토. 요게 토요. 토. 요건 음토. 양토. 양토는 물과 함께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음토는 불과 함께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화토동궁. 여기는 수토동궁 이렇게. 화토동궁은 대개 명리에서 요걸 명궁으로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수토동궁은 지리에서 수토동궁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문왕팔괴하고 이 폭풍팔괴 요거 간단하지만은 이 원리를 딱 이렇게 구분져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고지 뇌정이라고 했어요. 고지 뇌정하야. 북을 두드리는데 요 뇌자는 큰 우레를 뇌라 하는 것이고 작은 우레는 정이라 하는 거예요. 네? 크고 작은 우레로서 북돋는다. 북돋는다는 만물을 막 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고지 뇌정하야. 그것은 바로 뭘 갖고 말하냐면은 요 주역회는 진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가는데 결국 여기 간꾀에서 끝나요. 간꾀에서. 요 진꾀가 큰 우레라고 한다면은 요 간꾀는 작은 우레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장자꾀가 이건 소랑꾀예요. 그래서 이건 큰 우레, 작은 우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지 풍우하이며 이제 만물들을 기르는데 풍우로서 기른다 이게요. 바람과 비로서 기른다 이게 바람과 비. 여기서 이제 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8개를 상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소음대가 바람이에요. 소음대가 바람. 비는 감겨도 비가 되지만은 이 택배도 비가 돼요. 택배. 이건 그쳐 있는 물, 이건 흐르는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요 바람과 비로서 예, 만물들을 윤택하게 한다. 이게 택이죠. 우리가 은택, 덕택, 윤택하게 한다. 택자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이 운행하며 해와 달이 운행해요. 그래서 하루가 이루어집니다. 일한 일서하야. 일한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더워서 이건 1년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 이 세상은 다 1년이 춥고 덥고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요걸 괴로 말하면은 1월이 운행하며 하는 얘기는 요 이호중께는 태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감종년께는 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밖으로 밝은 것이 태양이고 이호중께고 요건 양유가 안에 있죠. 안으로 밝은 것이 달이에요. 우리는 달을 보면은 안으로 밝잖아요. 안으로. 그죠? 밖은 어둡고. 1월이 운행한다는 얘기는 이호중과 감종년께로 말하는 것이고 일한 일서 한 번 춥고 한 번 덥다는 얘기는 요 곤꾀와 건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 양이니까 더운 거고 순 음이니까 추운 거고 일한 일서야. 바로 문왕팔괘가 아까 첫 구절은 복귀팔괘의 원리로서 얘기했고 요 구절은 문왕팔괘가 운행함으로써 만물이 성숙하고 하루가 운행이 되고 만물이 성숙해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는 여자를 이루고 아까 강유 상마하이며 팔괘 상탕에서 고지 뇌정하며 윤지 풍하며 이란 일서며 이란 1월이 운행하며 이란 일서해서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는 여자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복귀팔괘와 문왕팔괘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이루고 여자를 이루니 건지 대시요. 건은 대시를 주장해요. 이게 주장한다라는 말은 이건 주자가 표현한 얘기지만은 그냥 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다. 건은 대시를 알아요. 건은. 이 시라는 게 뭡니까? 개긴여변에다가 에벨 태자를 썼죠. 태반할 때 쓴 태자 썼죠. 예, 양기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자면은 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운이 시작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건은 그 대시를 안다 이거예요. 건은 대시를 안다. 이게 안다는 소리가 도대체 뭔 얘기냐. 사람은 타고나서부터 원래 아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지 양능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서로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자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안다 이거예요. 이 바로 이 알지자는 양지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작성물이라 혼은 물건 이름을 짓는다 했는 얘기. 아니 어떻게 한 번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자식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혼작성물이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양지 양능설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이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자 건괴를 두고서 왜 안다라고 했느냐. 건괴는 이게 순양효예요. 사람이 이 마음속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천리만 가득하면은 예지력이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건괴에서 그래서 지자를 붙인 거예요. 안다. 곤괴는 이게 음묘예요. 음묘. 이건 다 받아들이는 자리고, 양은 펼치는 자리고, 음은 받아들이는 자리. 이것은 고는 양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곤작성문. 다음 구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초 그냥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네. 감사합니다.